예,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죽느냐 사느냐 그 말은 약이냐 독이냐. 요즘은 뭐 약이 독이라 그러잖아, 그죠? 좋은 말 하면 약은 살리는 거야 돼, 그죠? 근데 이 약과 독의 경계라는 것이 너무 모호해서 이렇게 정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은 염산 알죠? 염산태라는 염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염산을 우리가 함부로 못 사게 해요, 그죠? 그것도 뭐 적고 산다든지 특별한 경우에 판매하는데 이 피부에 염산이 닿으면 살이 어떻게 될까요? 녹아요. 타버려요. 근데 위장 안에서 염산이 있으면 어떨까요?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위산은 첫째 그냥 단백질을 분해해버려, 녹여버려. 그러니까 이 육식동물은 고기를 씹을까요? 안 씹을까요? 그냥 찢어서 삼키면 이게 녹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꼭 씹어 먹으라 할 때 단백질을 꼭꼭 씹어 먹으면 효과가 있을까요? 단백질은 입에서는 절대 소화가 안 돼요. 하루 종일 씹어도 입에서는 뭐가 안 돼요? 소화가 안 돼버려요. 그건 위산에 의해서 소화돼요. 탄수화물만 입에서 침에 의해서 소화되겠죠. 그죠? 근데 만일에 우리가 이제 계란이든 뭐 고기든 이렇게 단백질을 먹었어요. 근데 위장도 똑같은 단백질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위장에 들어간 단백질은 녹는데 위장은 안 녹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위벽을 감싸는 뮤신이라는 이런 점액이 나와서 이렇게 언제나 위벽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산이 이렇게 과잉 분비돼 가지고 이제 식도를 이렇게 딱 치밀어 버리면은 위벽은 위를 보호하는 뮤신이라는 점액이 있는데 식도는 점액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위산에 의해서 태워져 버려요. 이 화상이 있듯이 이게 상처가 생겨버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위산 억제제를 먹게 되면은 몸의 기능이 망가져 버려요. 소화 기능들이 느려져 버려요. 근데 위산이 많이 나올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위벽의 위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점액의 방어 기전이 깨지면 그렇다. 근데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위장약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위장 안에 있는 위산이 위를 헐게 하면 위염이고 위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녹여가지고 구멍을 내면 위궤양이고 그게 뚫어져서 통해버리면 천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위산에 의해서 위벽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뭐가 올 수 있어요? 위암이 와요. 그렇다고 우리가 위산 없이 살 수는 있습니까? 위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과 독의 경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애매모호합니까? 예, 내가 식사를 제때하고 바른 생활을 할 때는 이 위산으로부터 위를 보호하는 방어 기전도 좋고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정말 위산 덕에 우리가 단백질도 소화시키고 건강하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막 술 먹고 늦게 먹고 막 살아가지고 이 방어 기전이 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위산인데 이번에는 얘들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죽이려고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지켜야 된다면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자연법칙. 자연법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몸이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죠?
자연과 연결되어 있지 우리가 밤낮을 바꿔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소우주라고 하고 우주의 일부분인 우리가 외부의 자연을 자연이라 건다면 우리 몸도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제일 큰 인체의 리듬이 뭔가 하면 먹고 자는 시간. 먹고 자는 시간.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유시라고 있어요. 유시. 12시 24시간을 2시간씩 해 가지고 12띠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유시가 5시에서 7시예요. 이 성경에 보면 낮에 부정했던 것이 저녁이 되면 정결케 된다는 거죠. 이 유시가 되면 하늘에서 또 뭐가 오는가 하면 인체의 호르몬계를 회복하는 파동이 와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호르몬 회복이니까. 근데 만일에 이때 뭐 음식이 위에 막 꽉 차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해져 버려요. 낮에는 태양이 가장 큰 정오에 들면 우리가 오시를 안 합니까? 11시에서 1시 사이에 이 땅에 이게 우리가 땅 속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를 잡아줘요. 우리가 식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우리가 뭐 7시든 6시든 괜찮지만은 점심에는 12시, 1시. 성경에는 보면요. 우리가 지금은 저녁 먹는다. 저녁 먹는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게 딱 박혀 있는데 해질 때 저녁을 먹었어요. 해질 때. 그 해질 때 개념이라는 것이 해가 서산해질 때나 언제냐면 태양이 가장 높이 있던 정오에서 기우는 1시나 1시 반을 해질 때라 그래서 식사했어요. 사모님 아까 저희인데 한 7시쯤 그것도 일찍 잡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몇 시에 먹는 거라고요? 1시나 1시 반. 그렇게 하고 저녁을 굶고 하루만 잡으면 그 이튿날 하늘에 색깔이 달라 보여요. 색깔이 달라 보여요.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뭔가를 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도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어기고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중요한가 하면 요즘은 사람들이 그냥 뭐 리듬이라 그래요. 24시간의 밤낮의 리듬을 잘 맞추면 우리가 그걸 서커디안 리듬. 한 달을 맞추면 뭐 바이오 리듬. 또 7일 주기, 70일 주기, 70년 주기 이런 주기 리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우리 뭔지 압니까? 태양 속에 뭐예요? 세 발 달린 까마귀 고구려의 상징 삼조고예요. 그죠? 근데 고구려 사람들이 왜 고구려의 깃발을 갖다가 태양 속에 까마귀 발 3개를 그려놨을까? 제가 이렇게 파동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업, 커크, 다운 커크 뭐 여러 가지 원자 이하이 많은데 해봐도 기가 안 잡혀요. 근데 뭐가 분명한가 하면은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는 색파동이 주류를 이뤄요. 근데 구분이 간단해요.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 심플하죠? 자, RGB라는 레드, 그린, 블루를 갖다가 딱 합쳐놓으면 색깔이 백색이 나와요. 우리가 정오의 태양을 보면 무슨 색입니까? 백색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흑백 논리라 그러는데 백색은 뭐가 좋아? 어떤 색과 음량이 맞을까요? 검은색이죠. 모든 색을 모아서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옵니까? 검은색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고대 고구려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깃발에다가 태양의 빛의 삼원색에다가
삼조고의 발 3개. 무슨 삼원색이요? 세계 삼원색을 상징으로 만들어가지고 원자 이하의 세계에서부터 체력과 국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음량을 맞추는 거였어요. 우리는 요즘 바이오 리듬, 서커디안 리듬을 이제 맞추지만은.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독이라는 것이 요즘 보면은 거의 이제는 건강이 이 키를 잡아도 이게 키는 거의 제가 완성해 놨어요. 그런데도 이게 계속 리듬이 깨지고 문제가 있어 보니까 이게 호르몬 대사가 깨진 거예요. 호르몬 대사의 제일 핵심은 밤낮의 리듬을 지키는 겁니다. 밤낮의 리듬이 뭘까요? 새처럼 자고 새처럼 일어난다. 새는 해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미 해가 있을 때 나무에 들어가는 거 보죠, 요즘 참새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 자야 되는데 그게 현대 문화에서 만나야 틀리나요? 저희들 어릴 때는 그 호롱불 기름 따른다고 안 켰어요. 일도 지쳤지만은 해지면 먹고 자는 거 외에 다른 게 별로 없었어, 그죠? 근데 그때는 우리 생체 리듬이 잘 돌아갔던 것 같아요. 생체 리듬이 잘 돌아가면 첫째 증세가 뭔지 압니까? 남녀의 생리 기능이 활성화. 자식을 많이 낳아요. 지금은요, 시골에 가면 애 울음소리도 없지만은 동네에 애가 하나 있으면 천년기념물입니다. 시골 동네 애가 하나 있으면 천년기념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 남녀의 인체에 뭔 대사가 다 깨진 겁니까? 호르몬 대사가 다 깨져 버렸어요. 우리가 이유 없이 만성 혈압이 높다든지 이런 것도 거의 다가 호르몬 대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콩팥을 우리가 콩팥 위에 보면 삼각형 꽃갈 호르몬 샘이 있어요. 겉은 피질이고 안은 수질인데 그 수질에는 그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이 분비돼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인데 이게 호르몬 대사에 대해서 그 유명하신 데무라 히로시 박사가 생명의 신비 호르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두 호르몬의 독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예? 자연계에서 보고와 뱀의 독담으로 강력하다. 우리가 보고독 압니까? 보고독? 보고독이 어디 있나요? 주로 보고 간에 있어요. 보고 한 마리의 간을 눈하고 있는데 그걸 먹었을 때 이 32명을 죽여요. 보고독이. 보고 한 마리 독이. 이 테트라톡신은 최고 자연계 독 중에서 최고 강력하지, 그죠? 근데 이 독을 뭐가 만들까요? 아르테르모나스라는 미생물이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요즘 양식하는 보고는 통째로 다 먹어도 안 죽어. 왜 안 죽을까요? 대량을 하다 보니까 항생제 준 사료를 주니까 보고장에 있는 아르테르모나스가 죽어가지고 간이고 아래 뭐가 없어요? 독이 없어요. 근데 이런 한 번에 보고에 한 마리 독이 32명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죠? 이 독, 그 다음에 뱀독 다음으로 뭐가 독하다고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부신수질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그럼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분노할 때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이 내가 세계에서
자연 상태에 있는 독 중에 세 번째로 강력한 독을 내가 몸 안에서 퍼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뭐라 합니까?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제가 봐서는 잠이에요, 잠. 우리가 여기 오늘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하고 하룻밤 밤새기 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 기분 좋을까 싸울까요? 인상들이 핀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잠자는데 돈 달라 겁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데 내가 잠자는 거 돈 달라 그러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이 잠의 소중함을 좀 생각해야 되고, 이 호르몬 대사가 깨진 거면은 잠이 안 와요.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신경계를 통해서 몸을 지배하는 체계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기에 비교할 수 있어요. 파동으로도 가니까. 우리 몸은 전부 경락으로 신경계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호르몬 계통이에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1,000분의 1g이에요. 1,000분의 1. 신경계를 전하고 신경을 전하에 비한다면은 내분비 기간은 우체국, 호르몬은 등기 우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세대 화학범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치 바닷가에 모래 알맹이가 바다를 움직이는 것 같은 신기한 작용을 호르몬이 해낸다. 모래알 하나가 동해 바다를 다 움직이는 것처럼 호르몬이 우리 몸 전체를 지배한다. 근데 그 호르몬 체계가 거의 대부분 깨져 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인체에 수백 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몬은 하루에 기껏해야 1,000분의 1 정도의 미세한 분량밖에 생산되지 않으며 실제로 혈관을 통해 해당 기관의 활동을 관장하는 분량은 10억 분의 1g, 심지어 1조 분의 1g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이 안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색전증이 무서운 게 그거예요. 이 공기색전증은 원래는 잠수병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물속에 이렇게 한 30m쯤 들어가면은 물의 압력으로 공기 부피가 줄어들어요.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물 밖으로 툭 올라올 때 수축되던 공기가 펑 하고 4배가 늘어나 버려요. 그러면은 폐포가 터지면서 그 질소 가스가 어디로 들어가 버려요? 혈관을 타고 들어가지고 혈관 속에서 헤어를 치는 공기방울이 있는 걸 우리가 잠수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집에 가면은 보일러실에 가보면 공기가 안 들어가지만 공기 벤트를 딱 해가지고 자동으로 공기 빠지게 해놨어. 그죠? 그게 없으면 이게 물이 흐르는 호수에 공기가 채가지고 방이 차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호르몬 대사가 깨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제일 많이 오는 증세가 뭐냐면은 현대의학적인 기계로도 잡히지 않게 공기니까 혈관에 미세 공기가 채버린 거예요. 폐에도 그럴 수 있고 뇌에도 그럴 수 있고 췌장에 그런 게 에너지 흐름에 채이면 그것이 이제 당뇨도 되겠죠. 그런 게 채해서 막으면 호르몬 대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뭐 공기 색전증 하는데 그것에 연관돼서 일어나는 파생된 결과는 크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해서 순환이 안 될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부신수질에서 나오는 이러한 강한 독성들이 내 몸을 어떻게 할까요?
내 몸을 작살내버린 거죠. 그럼 거기에 이어가지고 손상된 조직을 없애기 위해서 내 몸에서 유전자가 변이고 오면 내 몸에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뭐가 돼요? 자가 면역 질환이 돼요. 자가 면역 질환이 돼가지고 내 조직에서 내 조직이 공격당하면 공격당한 조직에 망가진 그 독소에 의해 가지고 내가 또 취하게 되겠죠. 자가 중독증이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곤하고 뭐 일이 안 되고 결국 우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연계되어 있지 몸이라는 것이 당신은 무슨 어디가 안 좋습니다 했을 때 그 병 하나로 끝나는 면은 거의 없다. 호르몬 대사를 맞추는 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니까 이 황제내경에 있는 걸 제가 이것이 뭘까 하고 오래도록 풀다가 이걸 이제 오늘 이제 확실하게 좀 보게 됐는데 음양 아까 제가 그랬죠. 색이라는 것은 원자 이하의 색이에요. 색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것이 많이 모였을 때는 우리가 저런 칼라를 보지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무지개 약속을 줬는데 이 태양의 고구려의 그 어떤 국기는 태양에다가 삼족을 그렸다. 그는 백과 흑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파동이 인간을 지배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음양이란 이런 뜻으로 이제 나온 그 황제내경 음양응 상대론에 보면 전에도 내가 몇 번 얘기 드렸죠. 천지지도야 이래 나옵니다. 천지지도야. 예. 천지의 길이다. 우주가 변화하는 질서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데 달에서 오는 파동이 지구에 밀물과 썰물을 주죠. 그 물의 운동 에너지가 없으면 물이 썩어서 어떻게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고 일월이다. 이런 말도 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물지간기라 그래가지고 삼라만상을 통제하는 기강이다. 뭐가요? 특히 이 호르몬 대사라는 것은. 그래서 음양은 삼라만상의 핵심이 되는 뼈대이다. 제가 이제까지 했던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몸의 경락을 통해서 흐르는 정보와 에너지 체계를만 완벽하게 마스터해놔도 이게 뭔가 에러가 생겨서 찾다 보니까 이게 호르몬 계통이 안 맞으면 안 되더라 이게. 그래서 여기 제가 이것이 왜 이런가 살펴보는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마찬가지지만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려면 에너지를 제조, 운반하는 각종 대사 과정이 순조롭게 인체 각 기관의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세포 조직 기관의 집합체인 인체가 항상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체는 두 개의 명령 체계를 갖추고 있다. 몇 개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나는 에너지와 정보의 흐름. 또 하나는 뭐예요? 정말 등기우편처럼 실제로 피를 통해서 보내지는 호르몬. 만일에 에너지의 흐름만 돼 있다면 성경에 육체의 생명은 피다, 피가 생명과 일차라 했을까요? 그 혈기라는 그 말은 일반 기가 아니고 무슨 기였을까요? 호르몬 대사를 주관하는 게. 호르몬은 어디를 통해서 다니니까요? 호르몬의 길은 혈액 외에는 없어요. 호르몬이 신경계를 타지 않아요. 경락을 타지 않아요. 어디만 타요? 혈만 타요. 혈기라는 말은 뭐로 봐야 돼요? 호르몬으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깨진 걸 못 봤고, 이번에 이제 보게 되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이게 호르몬 대사가 깨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집에 어떤 안 좋은 성품들이 있으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저 집은 피가 그래. 저 아들 왜 저래 다혈질이야. 저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부터 피가 그래. 뭐가 문제입니까? 호르몬 문제. 동물들도 1년에 발전기가 되면 대단하잖아요. 그죠? 호르몬 대사라는 게. 사람도 동물도 호르몬 대사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피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란 하면서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이것은 경락순환의 기가 아니고 혈액의 호르몬의 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만물지간기, 음양은 삼남만상의 핵심이 되는 뼈대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지부모, 이 호르몬에 대한 겁니다. 그죠?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이다. 음양은 모든 변화를 일으키는 원리이다. 호르몬 대사가 안 되면 아기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다. 경락이 순환이 돼가지고 자식을 놓지는 않아요. 호르몬이 더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식을 놓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살지본시, 이 말은 탄생과 죽음의 근본과 시작이다. 살리고 죽이는 것이 음양에서 나온다. 경락이 순환이 잘 돼도 호르몬 대사가 끝나면 생명이 끝나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신명지부야, 신명이 깃드는 집이다. 그래서 음양은 모든 신비의 조화가 들어있는 창고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어서 가는 사람도 피주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뭐의 역사일까요? 호르몬의 역사죠. 그래서 치료 필구업은 병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근본 음양에서 구해야 한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인간과 삼남만상의 병은 반드시 음양의 조절을 통해서 고칠 것이다 했는데 정말 이것이 다른 거는 선을 연결해서 가면 되는데 호르몬은 실제로 뭐 해야 됩니까? 분비가 돼야 돼. 갑상선 띠내니까 평생 어떻게 합니까? 약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마 평생 배우게 되겠죠. 평생 공부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혈기라는 그 기는 경락을 도는 기하고 다르다. 그것은 무슨 기예요? 호르몬 기다. 그것은 우리 삶의 순간에 24시간 리듬, 한 달 주기와 가장 밀접하다. 여성의 생리가 얼마 주기입니까? 한 달 주기예요. 하루의 주기가 맞아야 한 달 주기가 맞겠죠. 한 달 주기에는 낮과 밤이에요. 아침에는 몸을 일하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저녁이 되면요, 몸을 고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내가 할 일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워요. 그 시간대에 일어나고 그 시간대에 자주면 해결돼요. 근데 온 세상에 불이 밝고 스마트폰이 있고 TV가 있고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불빛 속에서는 내 몸 안에 회복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버리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그래서 그런 걸 커버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호르몬 분비가 정상으로 일어나게 만드는 게 우리가 이 홍경선 생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곡식 좀 더 잘 먹으면 안 됩니까? 곡식 물론 중요해요. 소화기관의 리듬을 맞추는 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호르몬 대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이거는 24시간을 계속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근본적인 걸, 이게 왜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걸 모르면은 뭐 아무리 겉만 잡아가지고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 몸을 잘 보존하려면 자연 법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예. 그래서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